이것은 외도라고 보기가 어려워. 이미 파탄이 됐잖아. 협의이혼 확인 신청한 것도 아직 숙려기간 중이지만 도장은 안 찍었지만 이미 파탄이 된 거잖아. 이혼하기로 협의를 했잖아. 끝났잖아. 합의가 됐잖아.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만난 거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혼인 파탄, 협의 이혼 중에 또는 별거 중에 외도, 이혼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끝났는데 외도가 일어났을 때, 근데 관계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지금 거의 끝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혼 소송, 별거, 협의 이혼 중 외도하는 경우에 이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에 대한 판례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판례는 뭐냐면, 부부가 아직 이혼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생활이 파탄됐다. 이때 제3자가 부부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불법행위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계속 중, 그러니까 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소송도 아직 이르지도 않은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냐? 예스. 소송 중에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아니면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어. 그 상태에서 다른 관계가 이어졌어도 이게 불법행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혼 소송 중에 외도가 또는 소송 중이지 않더라도 아까 그 대법원 판례는 소송 중이거나 소송 중이 아니거나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미 파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뭐 외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다,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 기각됐어요, 이 위자료 청구가. 근데 그런 건데 이것만 보고서 그러면 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나는 이미 파탄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년 이상 장기간 별거가 이미 이어지고 있는 경우여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실질적으로 진짜 파탄이 됐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신 행위,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겠다. 이미 오래 따로 살고 연락도 서로 하지 않은 지 꽤 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였단 말이에요. 반대로 울산지방법원 판례는 인정을 했어. 여기서는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을 했어요. 이 사안은 이혼 의사 확인 신청,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놓고 나서 숙려기간 중이었나 보지. 그 기간 동안에 성교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률혼이 아직 유지되고 있던 시점. 그러니까 아직 숙려기간 안 끝났으니까 이혼이 안 됐죠. 혼인기간 중이라는 거지.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행동이 있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이전부터 교제하고 왔을 걸로 추측된다는 거야. 판사가 보기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얘네들 막 주장을 했겠죠. 우리는 협의이혼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이후에 만나서 관계가 이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도라고 보기가 어려워. 이미 파탄이 됐잖아. 협의이혼 확인 신청한 것도 아직 숙려기간 중이지만 도장은 안 찍었지만 이미 파탄이 된 거잖아. 이혼하기로 협의를 했잖아. 끝났잖아. 합의가 됐잖아.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만난 거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했겠어? 아니, 그 전부터 만나오던 게 계속 이유가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잖아요. 근데 그걸 뾰족한 증거로 제출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하는 거야. 말하자면 어떤 증거를 통해서 너네들이 만난 시점이 우리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기 전이다, 이렇게 특정을 못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관계가 이렇게 깊어진 게 이렇게 순식간에 될 수가 없다라든지, 뭐 알게 된 경위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통해서 그 전부터 관계가 이어져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꼭 뾰족한 증거가 없어도 사실은 주장 입증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이길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사안을 보면. 그 판례하고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관계에 따라서. 아까 그거는 오래 떨어져 사니까 그래, 이건 누가 봐도 떨어져 살면서 연락도 안 하고 서로 생사도 거의 확인 안 하는 지경에 이르르는데, 그걸 가지고 그 상황에서 딴 사람이 누구 만났다고 해서 나한테 대한 배신행위다 이렇게 주장할 권리가 너한테 있느냐는 거야. 없다는 거지, 대법원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뭐 숙려기간 중이고 아직 완전히 안 끝났는데 그 상황에서 뭐 숙려기간 끝나고 나서도 이혼 도장 안 찍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 더군다나 그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기 전에부터 너네들은 이미 사귀고 있었네 라고 볼만한 사정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뾰족한 증거가 없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는 실제 1,500만 원 인정됐어요. 누군가를 사실 소송 중이거나 분쟁 중일 때는 함부로 안 만나는 것이 좋죠.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미 그런 관계가 나도 피치 못하게
이루어져 버렸다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난 소송 중이니까 파탄됐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 나는 만나도 돼, 이러는지, 아니면은 그건 아니네, 책임을 질 부분이 일정 부분 존재하겠네, 이러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럴 수도 있어. 만약에 협의 이혼 절차 중이다, 아니면 소송 중이다, 근데 누군가를 만났다. 근데 그 만났다는 시점이 아까 울산지방법원 판례처럼 그 전부터 너희들은 관계가 지속됐네 라고 의심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거나 한다 그러면 이혼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협의 이혼에 이르거나 아니면 소송에 이르게 된 계기는, 우리는 이거는 외도가 이슈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서로 합의해서 판단에 이르렀는데, 저쪽은, 내 생각은 나는 이미 딴 사람을 만나서 딴 사람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꾸리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상대방은 모르고 있어. 배우자는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 여자하고 사느니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판단의 근거에 이 여자의 외도는 들어있지 않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그 판단의 기초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이 여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그 외도 때문이 이유라면 이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혼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대법원 판례만을 보고 나는 이혼 소송 중이니까, 아니면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니까 나는 딴 사람을 만나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지. 위자료는 둘째치고 이혼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나는 다른 사람이 이유가 되는지는 몰랐어. 다른 사람이 이유가 됐다 그러면 나도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 다시 회복의 의지가 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혼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이유가 된 거라면 나도 새로운 기회를 갖고 다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보고 싶다, 이런다면 그 사람, 그 남자의 그 시도를 묵살하고 이혼해야만 돼. 너는 이거 번복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겠나요? 그건 아니겠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이혼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다는 그 사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오로지 그 이유 한 가지뿐이다. 실제 판례가 있어요. 상대방을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물론 그 유책 배우자는 단서 조건이 있어요. 그 판례 문구 자체에도 경제적이든 뭐든 충분한 조건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노력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을 하는 대신 상대방도 이건 마음의 문제니까 무조건 같이 살아, 같이 살지 마, 이럴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집도 주고 건물도 주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고 자식들 키울 수 있게끔 해주고 했으면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 오로지 저거를 이혼을 괴롭힌다는 목적으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혼 못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는 모든 사람한테 고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노력을 많이 했네, 이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라면 또 이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사실 판례를 변호사들도 완벽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를 문구만 보고 덜렁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도는 얼만큼 어느 관계가 이어져 있냐, 뭐 별거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됐냐, 애들은 컸냐 안 컸냐, 경제적으로는 얼만큼 보상해줬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어느 하나만 보고 처음처럼 대법원에서 본 것처럼 나는 이혼 소송 중이고 문제되지 않겠네,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고, 반대로 또 나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지금 숙려기간 중인데 다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꼼짝없이 나는 이혼을 못하는구나, 아니면 나는 위자료를 엄청 물어줘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모두 다 답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 판례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실관계를 열심히 전달을 변호사한테 하고, 그 변호사는 그거를 또 법원에 열심히 설득력 있게 재구성해서 쓰고, 이런 게 중요해요.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게 답이에요. 이혼도 하시고 싶으시면 이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냥 나는 싫다 이러고만 있으면 그게 이혼이 됩니까? 노력하셔야죠. 이상 이혼 소송 중 또는 별거 중, 혼인관계 파탄 중 외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협의 이혼 중 외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내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